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행운은 매일 온다입니다. 오늘은 실천문을 어떻게 써야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지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실천문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일이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득한 문장, 구체적인 상황 없이 막연한 상상, 현실을 부정하면서 쓰는 억지스러운 글. 이런 실천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미 받은 나로부터 쓰는 것.
마치 그 일이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지금 내 감정 안에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인 나로부터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원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냥 1억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슴이 빨리 뛰어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전세 대출을 갚았고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씩 드렸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주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흐뭇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 하루를 마감하며 잔고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든든함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건 상상력보다 감정이에요. 무조건 화려하고 멋진 문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문장이 진짜 강력한 실천문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내가 느낀 감정을 써보세요. 실제로 당신의 파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곧 현실도 따라올 거예요. 실천문, 이제는 그냥 쓰지 마세요. 현실을 바꾸는 글쓰기, 함께 시작해요.